요정의 가루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지? 気持ちが悪いな。 자, 먹어라. 내 가루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른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 소녀 웬디. 어느 날 밤 꿈에 그리던 피터팬을 만나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인어섬을 지나 해골, 동굴, 그리고 인디언 마을까지 네버랜드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피터팬을 노리는 후크 선장을 물리치지만 시발 꿈으로 끝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터팬.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순수한 웬디의 꿈이었지만 피터팬과의 모험 속에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가족과의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어린 웬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터팬 역시도 처음에는 무례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친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여잔 말이 많아. 다정하고 상냥한 웬디를 보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웬디는 피터팬으로부터 도전하는 용기를 배우고 피터팬은 웬디로부터 배려와 존중을 배우며 서로 성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네버랜드는 단지 어른이 되기 두려운 아이들의 도피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용기를 주는 곳, 어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다 컸어요. 오, 그새 피터팬에 대해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했던 웬디 아빠도 결말에 이르렀을 땐 어렸을 적 자신을 떠올리며 나도 저 배를 본 적이 있단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도 지금의 나로 성장하는 데에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일깨워주는 작품이었던 것이죠. 즉, 피터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동심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다양성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디즈니는 피터팬을 인도계 배우로 팅커벨을 흑인 배우로 캐스팅했고 인디언들도 실제 인디언을 캐스팅했으며 잃어버린 소년들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했습니다. 게다가 여성이 추가되었는데도 여전히 영문명으로는 로스트 보이즈죠. 잃어버린 소년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남자는 아닌데? 그래서 흑인 인어공주보다 한 달 먼저 개봉한 피터팬과 웬디였기 때문에 이때 디즈니는 한창 색깔놀이에 재미를 붙이던 시기였었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겠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네버랜드가 더 이상 아이들의 환상 속 공간이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 2의 차베스 마냥 또 다른 세계로 차원 이동하는 느낌으로 변경돼서 실제 무서운 해적들이 실제 맞으면 뒤지는 포탄을 쏘는 현실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점. 그리고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한 문제는 웬디, 팅커벨, 릴리가 함께 연대해서 더 마블스 마냥 걸스 캔 두 애니띵 하는 영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페미 영화가 그렇듯 남자인 피터팬은 무논리에 무관심하며 무책임하고 무식한 데다 무능하기까지 하죠. 무가 5개! 현 시대에 맞춰 원작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는 보다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고 설정 일부가 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라딘만 하더라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Which I don't really understand because if she already likes you, why change? 현대적인 여성상을 가진 자스민 공주 이야기를 잘 녹여내어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피노키오, 인어공주, 백설공주, 그리고 이번에 다룰 피터팬과 웬디까지 각 작품이 가졌던 핵심 소재, 양심, 자아, 순수, 그리고 동심을 버려가면서까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디즈니식 여성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죠. 아니 실사화를 통해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는커녕 애들한테 풍성하게 그 사상만 주입시키는 것 같아.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잖아. 이렇게 웬디처럼 갑자기 가게 됐다 그러면은 길 묻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쪽에서 몸땡이만 딸랑거리면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기어요. 네버랜드에서 절대 주눅들면 안 돼요. 주눅들지 말아라. 기어라. 우리는 네버랜드에 놀러가는 여자예요. 여자가 기는 법이 어딨어요. 말이 안 통하면 우리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피터팬 같은 애들이 제일 겁나는 게 야, 나 너랑 얘기 안 해. 네 파트롱, 니네 엄마 나오라 그래. 그러면 깨갱해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죠? 소리를 지르는 게 최고예요. 아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어린 소녀 웬디는 피터팬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꿈에 나타난 피터팬과 함께 어른이 되지 않는 섬 네버랜드로 가게 되죠. 그렇기에 네버랜드는 웬디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피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아.
반면 내일부터 어른이 되는 나이로 등장하는 실사판 웬디는 피터팬이고 후크 선장이고 딱히 관심도 없지만 술자리에 불러주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기분을 좀 풀기 위해 피터팬 노래하는 동생들 사이에 껴서 깽판을 칩니다. 네버랜드는 엄마가 남동생들에게 해주는 유치한 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버랜드가 실존한다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달라서 두 번 놀라죠. 애니와 실사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웬디의 상상 속 세계였던 네버랜드가 실사에선 또 다른 현실 세계 속 어느 섬으로 나온다는 거죠. 때문에 피터팬, 팅커벨, 해적, 인디언, 잃어버린 아이들 역시 웬디의 상상 속 인물이 아닌 또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실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스꽝스럽고 어리석게만 그려졌던 해적들은 소말리아에 가면 흔히 있을 법한 비주얼로 바뀌었고, 당시 편견이 가득하게 그려졌던 인디언은 그냥 진짜 인디언을 데려다 놨고, 사고 뭉치지만 귀여웠던 잃어버린 아이들은 진짜 집 나간 애들처럼 바꿔놨습니다. 이 감독은 어른이 되기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이 하고 싶었나봐요. 당신처럼 살기 싫다면요? 얘들아, 네버랜드에 가면 저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거지같이 살다가 포탄 맞고 뒤질 수 있으니까 엄마 말 잘 들으렴.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러니 우리 딸? 애니 속 네버랜드는 웬디의 상상 속 세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험을 하면서도 동생과 잃어버린 아이들을 챙기고 걱정하실 엄마를 생각하는 등 모든 상황과 행동은 웬디의 의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웬디가 동심을 가지면서도 엄마와 같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실사 속 네버랜드에서는 동심을 쏙 빼버리니 웬디는 잘 모르는 사람을 따라 섣불리 집 나가서 개고생하고 돌아온 아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 동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던 피터팬이 오히려 동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젠 어린이다움을 강조하던 월트 디즈니의 철학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디즈니는 어린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애들의 눈과 귀부터 가리고 본인들이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원작 피터팬에서 인어들이 피터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막 성적 매력만을 뽐내며 웬디를 질투하는 모습은 잘못된 여성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레게 머리와 문어 다리를 달아주고 더 이상 피터팬에게 구애를 하지 않게? 아니죠. 할 수 없게 수정되었고, 인디언들이 야만적이고 미개하게 묘사되는 것은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실제 캐나다 원주민인 크리족 출신 배우가 크리어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Wendy Chikia. Pardon? Are you the Wendy? 이처럼 여성 비하와 인종차별 요소들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서 반드시 현대적 가치에 올바르게끔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지금의 이 올바른 네버랜드는 요즘 애들이 꿈에 그리던 그 환상적인 모험을 떠나고픈 그런 곳인가 하는 것이죠. 과거 네버랜드 속에 등장하는 요정, 인어, 해적, 인디언은 1900년대 당시 아이들을 설레게 했고, 그렇기에 관객들이 웬디를 따라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인데, 난 인어섬을 생각할 테야. 난 해적 동굴을 생각할 테야. 난 인디언 용사라고 생각할래. 요즘 애들이 뭐 인어, 인디언 뭐 이런 거 관심이나 있나요? 크로코딜로랑 파타핌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가 더 궁금하지. 그래서 디즈니는 PC적 요소를 고민하기 전에 요즘 아이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네버랜드를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고민했어야 됐어요. 실제로 이후 만들어진 다른 피터팬에서는 인디언이 삭제된 작품도 덜어있고 유령 같은 다른 존재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인디언을 삭제하고 뭐 다른 존재를 넣는다고 해서 원작 훼손이다 어쩐다 하고 문제 제기할 사람은 뭐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백설공주의 왕자도 삭제해버리는 사람들인데 인디언을 삭제 못하겠어요? I don't think anyone's making that mistake. 그럼에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실제 인디언을 등장시키면서 디즈니의 다양성 성과를 홍보하고 해적에게 붙잡히던 릴리가 해적을 쓸어버리는 모습을 통해 뭐 늘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나이를 먹지 않는 섬에서 인디언 부족이 어떻게 대대손손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게 원작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거긴 웬디 꿈속이니까. 근데 실사에서 네버랜드는 웬디의 상상 속 공간이 아니라 다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섬으로 설정이 변경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현실적인 개연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뭐 진짜 인디언 배우 캐스팅하느라 뭐 이런 부분을 신경이나 썼겠어요? 뭐 하나 그 애니메이션 하나 제작하겠다고 인류학자, 교육자, 언어학자, 문신학자, 안무가, 항해사, 문화자문가를 고용했던 디테일의 디즈니도 이젠 옛말인 거죠. 해적들도 한번 볼까요? 원작 애니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들고 해적과 싸워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
웬디 꿈속이니까. 무엇보다 해적들이 나홀로 집에 등장하는 도둑들 마냥 코믹하게 그려져요. 후크 선장 역시 악당임에도 톰과 제리의 톰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웃긴 악당 중 하나로서 아이들로부터 인기가 있었고요. 이랬는데 실사로 와선 진짜 해적을 가져다 놨죠. 코믹한 모습은 거의 사라졌고 상당히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Dibs on the bear after you execute them. 이게 그나마 그 남아있는 코믹 요소겠지? 너무 무섭게 생겼어. 후크 선장도 슬픈 과거를 가진 인물로 시종일관 복수의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왔음을 보여주듯 선내에 막 시체랑 해골이 걸려있고 스미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달에만 3번째라고 하거나 뼈만 앙상한 시체를 보며 불쌍한 로버트라고 하는 등 간접적으로 후크 선장의 잔혹성을 드러내거든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해적으로 묘사해놓고 막판 가서 훈련도 받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막장 전개도 그런데 짜잔! 사실 이 모든 건 웬디의 꿈이었습니다. 했으면 여전히 짜칠지언정 납득이라도 했겠지만 멀티버스에 환장한 디즈니에게 여기까지 생각이나 했겠나 싶어요. 어차피 애들 영화인데 뭐 대충 만들어다가 디즈니 플러스 올려놓으면 유모차를 끄는 누군가는 틀겠지 뭐. 원작에서 피터팬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고아가 된 아이들을 네버랜드에서 만났고 아이들은 너무 일찍이 고아가 되는 바람에 엄마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반면 실사에서의 피터팬은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직접 네버랜드로 데려왔고 어른이 되기 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인지 엄마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고 몇몇은 그리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진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피터팬이 아동연쇄 유괴범이 되었습니다. 자, 웬디가 네버랜드로 가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늦은 밤 피터팬은 팅커벨과 함께 웬디네 창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팅커벨을 시켜서 자고 있는 웬디를 공중에 띄우죠. 영문도 모른 채 네버랜드로 끌려갈 A little bug did it. 나만 개파이나 개수 빠져라 더보구 She is a fairy. 몰래 납치하려던 작전에 실패하자 칼부터 들이미는 피터팬. 곧바로 누가 더 올지부터 확인한 후 아이들만 있는 걸 확인한 피터팬은 자연스럽게 웬디를 탈출시켜 네버랜드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목적을 밝힙니다. 동생들이 제때 깨지 않았다면 웬디는 그대로 끌려갈 뻔했던 것이죠. 어쨌든 웬디는 피터팬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 피터팬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몰래 숨어서 웬디가 어린이 되기 싫어. 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죠. 아니 이게 솔직히 화장실에서 똥 닦는 것까지 엿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이게 존나 소름 끼치잖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스토킹을 해왔다고 말하니까 112 아니 그 911에 신고할 생각조차 못하는 웬디. 피터팬은 네버랜드에 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어른이 되지 않아도 된다며 어서 같이 가자고 꼬셔서 데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네버랜드는 피터팬의 말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곳이었습니다. 매일 해적을 피해 동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데 고개를 빼꼼 잘못 내밀면 아니 새끼야 이건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위험한 곳이잖아. 옷도 잠옷 차림 그대로야. 밥은 뭐 풀뿌리 캐먹냐? 집은 재건축 공사 현장인데 또 지 혼자 개인 방을 써요. 의식주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이 방치시켜 놓는데 아니 무슨 애니멀 호더가 그 닥치는 대로 길냥이 주워오는 것 같아요. 뭐 감기든 배탈이든 나면 어떡하려고. 맞는 골든 파우더 먹여서 해롱해롱 시키게? 자 그렇게 데려와서는 아이들에게 뭘 하냐? 어머니는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난 어머니가 기억나지 않아. 엄마를 만나고 싶어. 야 존만아! 네가 원해서 온 거 아니야? 니네 다 잘 들어. 여기 나보다 센 사람 솔직히 없지. 킹 니네 나 못 이겨. 요 퇴물 요정 어땠어? 너희가 싫어. 내가 제일 세니까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자 정훈교육 시작하겠다. 복무 신조! 또 시작이네. 예, 교육. 하나 엄마 보고 싶다 하면 존나 팬다. 하나 엄마 보고 싶다면 남겼다. 둘 니네가 원해서 온 만큼 엄마 보고 싶다 하면 존나 팬다. 둘 우리가 원해서 온 만큼 엄마 보고 싶다면 존나 팬다. 셋 어린이 되면 존나 사악함으로 손목을 자르고 존나 팬다. 셋 어른이 되면 존나 사악하고 목을 자르고 존나 팬다. 넷 아 몰라 말 안 들으면 존나 팬다. 피터팬은 분명 네버랜드엔 규칙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피터팬이 정한 몇 가지 규칙이 있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엄마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입니다. 이를 어기면 네버랜드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피터팬은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면 사악해진다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들은 어른들은 모두 사악하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른이 되기 직전에 네버랜드에 온 웬디는 겉모습은 어른과 다를 바 없다 보니 잃어버린 아이들이 웬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She's too grown up, isn't she? 이처럼 피터팬은 납치해온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아이만을 네버랜드로 납치한 이유도 분명 네가 어른이 되기 싫다며 네가 원했던 거잖아 라며 가스라이팅하기 쉬운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놀기 좋아하는 피터팬은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아이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것 또한 서슴지 않는데 도파민에 잔뜩 취한 피터팬에겐 웬디네 동생이 악어밥이 될 뻔한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칼싸움만 존나 하죠. 결국 팅커벨이 제때 안 구했으면 동생들은 악어밥이 될 뻔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재밌었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동생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웬디에게 이런 말은 화를 돋굴 뿐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상대가 했던 말을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가 엄마처럼 살기 싫다며 씨발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어머니를 함부로 들추는 건 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인터넷에 유행하는 밈을 이용해 위트 있게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살았죠?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세요. 하지만 웬디는 피터팬이 생각한 것만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웬디는 예외였죠.